세 번째 이슈부터는요, 오늘 사설인데,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사설은요, 딱 지금 이 주제, 두 번째 주제하고 연결되는 주제예요. 한국일보 사설. 끝없는 대결 정국. 대통령이 타겟책 모색하라는 거죠. 지금 여야 간에 대결 구도가 얼마나 심합니까? 대화 안 되죠. 국회에서 법 올라오면 윤석열 다 거부하고 있고, 대화할 마음도 없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정부 혼자 못해요. 정부 혼자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에서 오케이 안 하면 돈 하나 쓸 수 있습니까? 제 멋대로?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과 대화해야 되는데, 뭐 야당과 대화할 마음이 전혀 없잖아, 이 새끼들은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이런 이 요구가 공허한 거예요. 끝없는 대결 전국에 대통령이 타겟책을 모색하라고? 이 새끼 때문에 다 생기는 건데? 오히려 대화하려고 하더라도 이 새끼 때문에 더 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윤석열이 이걸 모색을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라니까요. 오늘 개원하는 임시국회도 여야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등 야권은 방사법 그리고 전국민 2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8월 국회 개회와 함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통과했죠. 그런데 이거 지금 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야당의 재발의를 예고한 스탠먼 특검과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 등 고성이 난무할 대결이 예고돼 있다. 어느 국회에서도 본 적 없는 정치의 기능 부전이자 마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양비론으로 여야 다 문제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부 여당의 문제인 거예요. 협치를 누가 구해야 돼? 협치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그런 마음이 없잖아, 지금. 이런 난국에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를 갖는다. 워라벨. 좋겠다. 보도된 바로는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대책이나 부동산 종합대책 등 현안을 휴가 중에도 챙길 예정이래요. 중요한 건 야당과의 대결 정국을 어떻게 완화하고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정치 구상이다. 거대 야당의 완력 탓만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민주당 당대표 회동도 하고 또 국정현안 기자회견 적극 검토하라는 거죠. 윤석열이 주도해가지고 돌파하고 말아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종자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이런 거에 뭐 고민이 없어요. 그냥 관심도 없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손만 대면 다 망가지잖아요. 손만 대면.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문제인 거고 진짜. 지금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관계 어떻게 할 거야? 북한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진짜 한국한테 학을 띄었나 봐요. 윤석열 정부한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슈였고요. 오늘 네 번째 이슈. 네 번째 이슈는요. 한겨레 사설입니다. 노란봉투법 오늘 통과했죠? 통과했는데 그 윤석열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한겨레 또 자초위기 노란봉투법 언제까지 거부만 할 것인가? 오늘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이 입만 열면 요새 노동자 보호 얘기했거든요. 노동약자 보호. 근데 사실은 노란봉투법이야말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난 이 새끼들 너무 싫은 게 이런 말 하지 말던가. 노동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명분으로 입법을 거부할 건가? 노란봉투법은 간접 고용이 확산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조쟁의 행위에 대해 과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해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입법안에는 특수고용직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가입된 노조도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법안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정부 여당이 이를 필수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데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단체 교섭 활성화로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노동약자들이 노동관계법의 울타리 안에서 제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마치 노조에 엄청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양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반대하려면은 집권당이 절충안이라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이번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뭐라고 했냐면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겨레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한테는 뭐 이런 설명이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네가 노동자체 보호한다면서. 근데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에 있는 여러분 노동약자들이요 일반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일반 정규직 노동자 있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너무 싫어하는 민노총, 뭐 금속노조, 그런 노동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법이에요. 이미 대한민국 대기업이라든가 정규직들은요 다 노조 있고, 그렇죠? 이미 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은 누굽니까? 아까 말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하청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에 있는 노동약자 아니야?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이걸 왜 거부를 해? 지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핀다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겨레가. 근데 윤석열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냥 포물한 얘기인데 뭐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윤석열 이 새끼는요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화가 나요 진짜. 이게 4번째 이슈였고요. 5번째 이슈입니다. 5번째 이슈는 어저께 제가 사무리에서 다루었죠. 검찰이 이번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일설에는 언론들에 의하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나 놀랬어. 봉지욱 기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봉지욱 기자가 열받았어요 진짜로. 너무 열받았어. 왜 열받았냐? 봉지욱 기자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래요. 초등학생 5학년 딸. 그런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딸한테도 이런 문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를 수사하려고 봉지욱 기자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봉지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금 엄청나게 다 조사를 한 거야. 기자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어제 얘기했지만 이번에 검찰이 조회한 통신 이용자 정보, 그거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이 전화 가입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
그리고 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어디 이거 어디 통신사 이용하는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자들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왜 기자들은 정보원이 있잖아요. 정보원들한테 정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봐더라도 영장에 필요한 조사가 아니고 그냥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기자들이 특정한 인물하고 여러 번 통화했네? 근데 이게 특별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도 난 요번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명예훼손 사건에 이렇게 수천 명의 통신조회가 사실 왜 필요합니까? 그까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누가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쿠데타라든가 내란이 일어난 줄 알겠어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인데 명예훼손 사건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씨발. 더군다나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기자들을 다 터는 건데 나는 오히려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핑계로 기자들이 지금 어떤 정보원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싹 조사하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김건희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윤석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 정부가 싫어하는 문제들을 도대체 쟤네들이 어디서 이런 정보를 받을까? 이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요, 다 아시겠지만 김만배하고 신상림 씨가 대화하면서 인터뷰한 내용,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그러면 뉴스타파하고 거기만 하던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뭐 한겨레, 경향, JTBC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언론 기자들까지 지금 다 조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랑 통화하는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 내용만 잘 분석하면은 어떤 기자가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찰이지. 실제로. 그래서 진짜 지금 돌아가는 꼬아서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순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정말 별건 수사를 위한 앞으로 다른 수사를 위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을 지금 미리 다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이 나왔어요. 경향신문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구실로 수천 명 통신조회한 검찰. 이 조회한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 내용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몇 개 없는 간단한 겁니다. 아닌데 간단한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크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통했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의 정보 추출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검사시설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전화통화한 사람을 모조리 이번에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검찰이 밝히진 않았지만 조회 인원이 3,000명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는 거죠. 검찰은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조사했으면 이거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았지요. 제가 어제 사무리 때 했습니다. 이거는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거죠. 윤석열이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개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러면서 공수처 이거 아예 없애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대로 하자면요.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 징계하고 검찰 없애야죠. 이번 건으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탈법, 편법 논란이 더 커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정
검찰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검찰은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짜 웃기죠. 아니 국회법에서 이 법에서 법령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들이 그 법 밑에 있는 그냥 대검 예규에 근거했고 지금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민주당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검찰 요번에 한번 세게 또 밀어붙여야 돼요. 이거 법 위반이거든요. 검찰은 신양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지적까지 받았다. 수사 착수부터 기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가 정당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 며칠 전에 재판부가 지금 이 명예훼손 사건을 하는데 뭐라고 한 겁니까? 판사가 검찰에 그 공소장 보고 나서 야, 너 지금 이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맞아?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에 윤석열 명예훼손 관련해서 내용은 안 나오고 다 이재명 얘기만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윤석열 사건이야 이재명 사건이야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수사가 어딨고 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법사위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요. 아 정말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엉망. 여섯 번째 이슈. 여섯 번째 이슈는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사회적 재난이 된 폭염, 취약층 총력 지원 서둘러야 한다. 중요한 문제죠.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폭염은 그냥 더운 게 아니고 진짜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난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살인적인 찐통더위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 사이에만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올해에만 폭염으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1690명. 폭염은 누구에게나 괴롭지만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가장 불평등한 재난이다. 맞지요? 또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노동 현장에서 10분에 15분씩 휴식을 갖도록 하는 공동노무 권고사항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도 짐작하고 남는다고 비판을 해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온열 질환자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온열 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인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21.2명, 또 고소득층은 10.4명으로 3배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온열 환자가 3배가 많다는 거죠. 점점 길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은 더 이상 이례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상황 막기 위해서 말뿐인 권고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국회에 지금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부는 물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여름철 전력 수요난에도 만전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 예언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너무 더우니까 사실은 이 전기를 많이 안 쓸 수가 없죠.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 생활이 어려워 지금요. 그럼 또 전기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 정부는 이걸 또 이용해 갖고 또 원전 얘기를 엄청 할 거예요. 원전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을 줄여가지고 전기세가 비싸졌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원전 줄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줄지 않았고요. 원전 늘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하겠다는 거는 몇 년입니까? 30년, 50년 계획인 거고 윤석열이 이거 지금 다 없애버렸잖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원전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늘었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원전 들어가지고 에너지값 전기세 올라갔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이 얘기를 또 할 겁니다. 분명히. 이것들은 여름마다 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또 전기세, 가스값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민들 삶에 관심이 없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게 오늘 6번째 이슈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할 텐데요. 아이고,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유튜브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8월 9일부터 30일까지 금요일 4주 과정이고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만들고 그리고 방송하고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하는 것들을 4주 과정을 배우거든요. 10만 원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전화나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반, 오후반 다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물이 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카톡에서 오픈 채팅 누른 다음에 사물이 검색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카톡방 여기 상단에 올려놨거든요.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사물이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방송하는 거 링크도 올리고 기사도 올리지만 주로 방송 관련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 원문 같은 거 다 올리니까 자료 보실 분들은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물이 주주 멤버십 가입해 주셔가지고 사물이가 좀 안정적으로 사람 ING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하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이 월세 특기, 사물이 월세 특기로 도와주시면 사물이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